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퇴근길이고요. 지식산업센터 부장시장이 이렇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는요, 분양에다가 돈을 넣는 건 어차피 계약금 10%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0% 부분이 건물이 다 지어져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할 때까지 그 돈에 대해서는 묶여 있어야 되는 금액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중도금이 보통 최근에는 뭐 40%,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한 것도 은행에 가서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가 내지는 않지만 무이자 융자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시행사에서 내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 명의로 자세를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분양이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양이 빨리 되지 않는 시기에 내 돈을 굳이 묶어놔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럴 때는 굳이 내 돈을 이렇게 묶어놔야 될 이유가 없겠죠.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그 분양 물건이 선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부터 준공 날 때까지 분양을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사람은 잘 이용을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녹록하지 않을 때는 지금은 분양받아도 되고 뭐 1년 후에도 저 물건이 있을 것 같고 분양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굳이 분양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분양에 대한 메리트는 내가 돈을 계약금 10%를 넣고 이 분양 물건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야만 분양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주할 때쯤에 돼서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쪽으로 굉장히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입주할 때까지 돼도 쉽게 살 수 없는 이런 물건이라는 희소성이라든지 있다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굳이 분양물에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죠. 진짜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금 10%를 내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계약금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10%에 대한 거는 물론 내 돈이라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뭐 특별하게 이자 부분이 뭐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만약에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하나를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바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물건이 있는데 반하여서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입주할 때쯤 됐을 때는 의외로 더 좋은 물건도 살 수 있는 것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현재 시장인데 굳이 지금 상태에서 웬만한 좋은 조건이 아니고서는 분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이건 제가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먹을 얘기만 하고 있네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로 진짜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좋은 물건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분양만이 답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 물건이 실제로 다 건물이 올라가고 그 물건이 다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도 사실은 늦지 않은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도면상으로
이렇게 봤던 느낌하고 실제로 건물이 다 들어가서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보는 느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예전에 그 기업체들에서 실사용으로 목적으로 사용했던 기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투자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조기에 분양이 마감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2019년 하반기,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을 맞는 이런 시기에서는 뭐 분양 물건 중에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기회를 보고 좀 더 건물이 올라가고 검증이 되고 주변이 인프라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분양을 받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물건이 입주할 때쯤 돼서는 반드시 내가 사고자 했던 물건이 나올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메리트가 아니라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스터디 많이 하세요. 많이 보시고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다 지어지고 난 건물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준공이 돼서 있는 건물, 내가 살려고 했던 건물이 준공이 났다고 치면 가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가 임대가 어느 정도로 맞춰져 가는지, 임대가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이 속도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가 의외로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말 일관되게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2019년, 20년 다가올 지금 현재의 분양시장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사실은 제 유튜브 내용 중에 좀 더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늘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참 많이 간과하고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물론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분양판도 잘 돌아가고 부동산도 돌아가고 많은 경기가 돌아가고 하겠지만 최소한 많지 않은 구독자가 있는 제 유튜브에서는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해서 초이스를 한다고 보셨을 때는 실수하지 않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오늘 댓글에 구로 가산보다는 평당 750만 원인 하남 미사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댓글을 쓰셨어요. 평당 750만 원인 하남 미사가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표현이 평당 750만 원인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평당 750만 원인. 평당 750만 원은 구로 가산도 있어요. 평당 750만 원은 아직 서울에서도 있는 가격인데 평당 750만 원인이라고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가격은 그 정도면 싸지 않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그걸 보고 정말 모르는구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모르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도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제 스스로는 느꼈던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 늘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반복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또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지겨울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투자를 하실 때 잘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럴수록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